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회, 플랫폼법에 숙박에 포함되도록 해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외국인의 자유로운 고용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업장의 종류, 규모,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법을 적용하려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5인 이상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왔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태반인 숙박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숙박업계가 힘을 모으자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몇 가지 주요 논란이 있다. 법의 범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법적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법의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플랫폼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플랫폼의 핵심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미국과의 통상 분쟁 이슈가 희석되는 한편 핵심은 실제 법 적용의 타깃과 그 후폭풍에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호밍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플랫폼법의 골자다. 숙박업계에서는 숙박객과 같은 숙박업 지배적 사업자가 이 법에서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애플,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만 플랫폼법에 적용시킨다고 하는 발표가 나자 숙박업계는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누구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숙박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내년도는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관철시켜야 한다. 숙박업의 경우 특수한 영업 환경을 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체결도 특수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하므로 노사가 합의를 한다면 일정한 금액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일자리가 저임금으로 몰려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음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취약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져 고령층이나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임금을 적게 주면 취업자가 찾지 않는 업종이 되므로 무조건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숙박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차등 적용과 함께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숙박업계 고민이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것인데 인구 부족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눈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미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므로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는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리스크가 부각된 점을 숙박업계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봐야 한다. 숙박업 관련 수많은 과제들을 두고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양용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읍소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와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하느님과 같다. 감히 누가 판사와 힘겨루기를 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유죄임을 조금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 개딸들을 비롯해 그의 지지자들이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숙박업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단속에 걸려 경찰, 검찰, 판사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죄를 인정하고 무죄를 방면되도록 하거나 양형을 줄여 실형을 면하거나 과태료 벌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을 겁박하거나 판사와 법리를 두고 다투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전 세계 75억 명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법원과 각을 세우는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구는 이제 초만원이다. 인간은 물론이고 수백만 종의 식물과 동물 종들이 멸망을 앞당기고 있다.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지어오던 감귤이나 배추 등도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김치를 적게 먹어야 하고 과일도 열대과일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멸종을 해야 하는 종들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사라져줘야 한다. 숙박업은 우리나라가 출생률 저하에 맞닥뜨린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숙박업까지 20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숙박업만큼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다독이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불법 숙박업을 용인해준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대하여 숙박업계는 적극적으로 성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불법 숙박업이 정상 숙박업보다 훨씬 많은 현실을 그대로 두고 숙박업이 잘 되길 바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숙박업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2030년이 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이 인구 규모로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그 뒤를 아프리카가 잇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3위로 밀려날 것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를 숙박업계도 잘 생각해 손님층을 다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씀씀이가 클 수가 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손님을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60대가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를 후손에게 물려주기보다 노노증여나 노노상속을 하여 부가 늙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60대 이상이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인류는 대단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미국의 성적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과 2010년 초반과 비교하면 미국 성인들의 연평균 성관계 횟수가 9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 성관계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숙박시설에 끌어들일 것인가? 성적 욕망을 키워줄 수 있는 잘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숙박시설은 OTT 덕분인지 때문인지 TV 화면이 커지고 있다. 대형 화면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쨌든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당분간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숙박업계는 이미 막강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숙박앱들이 장악한 상태이다. 지금 숙박업계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위탁 경영 업체들의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들은 종래의 숙박앱을 만들어 현재 유명 예약앱에 도전할 것이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소리만 요란한 정치인을 솎아내듯이 숙박업계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큰 힘이 될 것이다.